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상안검 재수술인데요. 중년이신 분들이 이제 쌍꺼풀 재수술 또는 상안검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의 첫 번째 경우로는 젊었을 때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한 20, 30년 지나서 중년이 돼서 이제 피부가 처져서 쌍꺼풀이 얇아졌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또 동반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중년이 돼서 상안검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년이 돼서 상안검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것에 이제 또 문제가 있어서 금방 쳐졌다든지 아니면 뭐 비대칭이라든지 아니면 쌍꺼풀을 너무 높게 해서 소세지라든지 아니면은 눈이 졸려 보이는 안검하수 문제가 개선이 안 됐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남아서 상안검 첫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5년도 안 됐지만 상안검 재수술을 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어찌됐든 간에 제가 상안검 재수술을 이제 하는 다양한 수술을 하는 이유별로 정리해서 한번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도 상안검 재수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꼭 피부가 처져서 상안검 재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각각의 케이스 보면서 상안검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흔히 상안검 재수술을 하는 처져서 반대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첫 수술을 너무 쌍꺼풀을 높게 해놔서 이런 쌍꺼풀을 이제 소세지 쌍꺼풀이라 그러는데, 사실 제가 이분이 언제 수술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기록은 이제 있겠지만 찾아보진 않았는데, 젊었을 때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높게 해놨었을 수도 있고, 또는 중년이 돼서 첫 상안검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해놨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상안검 수술을 특히나 이제 중년이 돼서 처음으로 할 때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약간 쌍꺼풀을 높게 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의사 본인은 얇은 쌍꺼풀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중년분들을 얇게 쌍꺼풀 수술을 해드리면 좀 싫어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들이 컴플레인들을 받다 보면 의사도 중년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쌍꺼풀을 좀 두껍게 해줘야 만족하더라, 이제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서 두껍게 하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얇게 해주면 욕먹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칫 너무 높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또 이분 보시면 이제 안검하수가 심하게 있는데 그 부분을 교정을 시도하지 않고 할 줄 모르거나 아예 안 하는 병원들이 있죠. 그리고 뭐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라인을 높게 잡아버렸는데 눈이 크게 안 떠지니까 이제 라인이 더 두꺼워지는 이런 안검하수가 동반된 소세지 쌍꺼풀이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중년분들은 피부가 좀 늘어나 있기 때문에 피부 여분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라인을 많이 내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라인을 낮추는 수술이 더 용이하고 내리는 양도 더 많이 내려드릴 수가 있다, 여분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라인을 쌍꺼풀을 내리는 재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검하수 있는 거를 교정을 잘해서 이렇게 또렷하게 해드려가지고 수술 후 이제 5일째 눈이 아주 잘 교정된 모습이죠. 그래서 쌍꺼풀이 꼭 두꺼워야만 예쁜 게 아니고 쌍꺼풀이 많이 보여야만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이제 중년분들도 좀 아시고, 쌍꺼풀 수술 뭐 큰 돈 주고 하는데 쌍꺼풀을 크게 보여야 이제 본전 뽑는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된다. 그런 요구를 첫 수술 때 잘못하다가는 이런 재수술로 이어지는, 그리고 첫 수술 이후에도 이제 보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몇 년 살아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쌍꺼풀이 꼭 두꺼워야 좋은 게 아니다라는 점을 좀 아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다음 케이스는 이제 흔하게 상안검 재수술을 하는 이유가 되겠는데, 나이를 먹으면 있잖아요. 쌍꺼풀이 안쪽은 잘 안 처지고요. 바깥쪽만 먼저 빨리 처지게 돼 있어요. 속도로 따지면 아마 2배 이상, 3배, 4배 속도로 바깥쪽이 먼저 처질 거예요. 그 원인에는 뭐 다양한 게 있지만 아무튼 주로 바깥쪽 쌍꺼풀이 얇아지는 문제가 상안검 재수술을 하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이분은 처진 것도 있지만 약간 그 뒤쪽 쌍꺼풀이 좀 느슨해지면서 풀린 것도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쪽에 비해서 훨씬 더 왼쪽 눈에 바깥쪽 쌍꺼풀이 이렇게 툭 떨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으셨죠. 그래서 이분도 이 부분을 이제 포커스로 해서 교정을 원하셨고, 그리고 안쪽은 좀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해서 안쪽은 살짝 낮추고 바깥쪽은 다시 고정을 잘해서 높여드리고, 이런 이제 작업을 통해서 쌍꺼풀이, 젊은 사람들 쌍꺼풀을 보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이렇게 두꺼워지는 쌍꺼풀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을 띄어야만 젊어 보이는 어떤 눈 모양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중년분들이 이제 그게 이제 깨져서 이제 늙어 보인다, 처져 보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상안검 재수술의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도 수술 전은 뒤쪽이 더 얇았는데 수술 후 보시면은 뒤쪽이 더 올라가서 두꺼워졌죠. 그래서 점점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인아웃 형태의 그런 젊어 보이는 쌍꺼풀을 좀 생기 있어 보이는 쌍꺼풀로 재수술을 해드린 그런 이제 가장 흔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다음 케이스도 이분도 이제 소세지도 있으시고 안검하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깥쪽 쌍꺼풀이 또 떨어지는, 뒤가 더 얇은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된 그런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첫 수술을 상당히 잘못해 놓은 좀 어려운 케이스였는데, 어찌됐든 상안검 재수술을 할 때 안쪽은
낮춰드리고 바깥쪽은 올려드리고, 올린 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얘기인데 안쪽이 너무 두껍고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얇았는데, 사실 이제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뒤쪽이 더 높아진 건 아닐 것이고, 뒤쪽은 그대로 유지하고 안쪽을 많이 낮춰드리면 밸런스가 맞게 되면서 이제 점점 젊어 보이는 쌍꺼풀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재수술을 해드렸고, 안검하수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제 시야 장애를 일으킬 만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눈매 교정이 아주 잘 돼가지고 아주 초롱초롱하고 예쁜 눈이 되셨죠. 이분 수술 전과 후 보면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인상의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밑에 하안검도 좀 하셨는데, 사람의 눈이 이렇게 인상에서 좀 첫인상 또 전체 얼굴 모습에서 이렇게 중요하다, 쾌해 보이는 눈에서 굉장히 또렷하고 예쁜 눈이 되셨죠. 그래서 눈 수술의 필요성이 아주 증명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첫 수술을, 상안검 수술을 잘못하셨을 경우에도 중년분들은 피부 여분이 꽤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 또는 복구가 가능하다, 원하는 모양으로 재수술이 가능하다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쌍꺼풀이 얇아졌다, 그걸 올리고 싶다라고 하신 분인데, 환자분들은 보통 피부가 처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피부가 처져서 얇아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원인이지만, 수술한 지 만약에 10년이 지났고 하면은 10년 동안 한 1mm 정도는 피부가 처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얇아진 거는 보통은 쌍꺼풀도 느슨해졌기 때문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첫 수술을 매몰법으로 한 경우에 특히 쌍꺼풀 고정이 좀 약해지면 쌍꺼풀이 튀어나오면서 얇아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제가 처음에 이렇게까지 속쌍꺼풀로 수술을 처음에 하셨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다, 처음에는 겉쌍꺼풀로 꽤 보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그거는 쌍꺼풀이 풀린 부분, 느슨해진 부분도 원인이고, 그 다음에 피부가 처진 부분 두 가지 다 원인이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쌍꺼풀이 거의 속쌍꺼풀로 낮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절개 상안검 재수술로 라인을 다시 올려서 이제 보이게끔, 너무 두껍지는 않지만 좀 보이는 상안검 재수술로 쌍꺼풀을 바꿔드린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아직 조금 부어 있으셔서 좀 통통해 보이는데, 이분도 이제 아마 2주 정도밖에 안 된 해외에 사셔서 장기 경과 사진이 없었던 그런 분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무튼 붓기만 빠지면 이제 적당한 쌍꺼풀이 될 것 같죠. 그 다음 케이스는 이제 첫 수술을 얼마 전에 하셨는데 좀 잘못됐다, 저희 병원 근처였던 병원에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사실 매몰법으로 하셨는데 수술을 한 1,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뭔가 비대칭에다가 소세지에다가 눈썹이 너무 가깝게 나온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버린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다행히 이분도 해외 사시는 분이셨는데, 다행히 이제 비절개법으로 첫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재수술을 금방 해드릴 수가 있었고, 절개법으로 하신 게 아니니까. 상안검 재수술로 이제 비대칭도 맞추고, 뭐 낮은 쪽은 올리고 높은 쪽은 낮추고 해서, 그리고 안검하수 교정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것만으로 해결되진 않고 이제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운, 인상이 어두워 보이는 이런 문제는 또 눈 수술만으로는 개선이 안 되니까, 이분께는 사실 이마거상까지 같이 권해서 이마거상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상안검 재수술과 이마거상을 같이 해서 이런 좀 더 개선되는 결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분도 해외에 사시는 분이라 이제 장기 경과는 없고 한 2, 3주밖에 안 된 그런 경과 사진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붓기가 아직 조금 있죠. 그래서 요것만 빠지면은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비대칭이 나오신 경우도 상안검 재수술을 하는 이유에 해당되겠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이제 흔하게 이제 뒤쪽 라인이 처져 있는 전형적인 처진 눈, 그리고 안검하수도 있고 오른쪽 눈에 안검하수가 심한 비대칭 안검하수라고 해요. 이런 경우를 안검하수가 한쪽에만 더 심한 이런 경우에 해당돼서, 이런 이유로 이제 상안검 재수술과 이제 눈매 교정을 오른쪽을 더 하는 눈매 교정 수술까지 같이 해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쌍꺼풀이 커지게 나오고, 눈 뜨는 힘이, 양쪽 눈 뜨는 크기가 같아지고, 쌍꺼풀 폭까지 대칭이 맞게 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수술 전과 후를 직관적으로 딱 봐도 한 10살은 어려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난 거죠. 이런 경우도 상안검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다음 케이스도, 이런 분은 이제 쌍꺼풀이 풀린 건 아니고 진짜 피부가 처진 분 같아요. 그래서 첫 수술을 한 기간에 따라서,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1, 2mm 정도 얇아졌을 텐데 그걸 다시 올리고 싶다 라고 하셔서 상안검 재수술로 쌍꺼풀을 원하는 두께로 좀 올려드리고, 이제 오른쪽 쌍꺼풀이 좀 커 보이는데 그거는 오른쪽 눈썹을 들어 올리는 습관이 좀 있으셔서 그런 건데, 이걸 이제 잡고 보면 비슷한 쌍꺼풀이 나왔던 그런 분이 되겠고요. 다음 분의 경우는 사실 이제 수술 전 상태가 나쁘지 않으셨어요. 이 정도 쌍꺼풀도 자연스럽고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제 조금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처음 했던 쌍꺼풀 수술이 1mm만 얇아져도 좀 불만을 가지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도 좀 화려하게 예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정도에도 불만이 생기셔서 다시 1mm 정도 올리는 그런 상안검 재수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수술 전후 비교해 보시면은 좀 더 화려하고 쌍꺼풀도 잘 보이고 매끈한 라운드한 반달 형태의 그런 예쁜 쌍꺼풀로 재수술을 해드렸던 그런 중년분도 계시고요. 마지막 케이스는 쌍꺼풀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쌍꺼풀은 문제가 전혀 없고, 수술 전 사진 보시면 눈이 졸려 보이는 문제가 메인 프로블럼이었죠. 그래서 눈이 졸려 보이니까 쌍꺼풀을 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검하수 교정을 제대로 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수술을 하신 의사분이.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안검하수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쌍꺼풀은 뭐 소세지가 아니게 나왔고 뭐 적당한 폭의 쌍꺼풀이지만 안검하수 교정이 안 되면 결국에는 재수술로 이어지게 돼 이분이 지금 한 50대 돼 보이는데 이 정도 상태시면 60대 70대 되면은 이거는 눈 뜨는 힘은 근육 힘이기 때문에 근육 힘이 더 빠지게 돼 있죠. 우리 온몸의 근육 힘은 점점 노인이 되면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눈 뜨는 게 힘들어질, 위쪽 시야가 안 보일 만한 그런 정도의 심한 안검하수가 있는 분이라서 어떻게 그래도 잘 알고 좀 일찍 수술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안검하수 교정을 메인으로 눈을 또렷하게 해드렸고, 그 다음에 라인은 안검하수를 1mm 올릴 거면 라인도 1mm 올려도 되는 거죠. 쌍꺼풀 폭은 크게 다르지 않게 유지하면서 눈꺼풀과 쌍꺼풀을 같이 동시에 올리는 그런 상안검 재수술을 해서, 수술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수술 전에는 이 사진 찍는 조명이 빛이 반사가 안 돼요, 동공에. 근데 수술 후 보시면은 그 라이트가 두 개씩이 딱 반사되는 부분이 보이죠, 하이라이트가. 그러니까 사람 눈은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반사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동공이 노출이 돼서 그게 보여야 정상적인 눈 크기인데, 안검하수가 심하거나 눈을 졸려 보이게 뜨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야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뭐 미용적으로도 심미적으로도 수술 전보다 후가 훨씬 더 예쁜 눈이 되신 거죠. 그래서 기능적, 미적으로 다 재수술을 해서 효과를 보신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상안검 재수술을 하는 거의 모든 경우를 제가 보여드린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뭐 한 9케이스 정도 보여드렸지만 거기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혼재해 있는 이런 분도 있었기 때문에 경우로 따지자면 10가지 이상의 경우가 나왔을 텐데요. 그래서 본인도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하시면은 상안검 재수술을 얼마든지 해서 교정이 가능하다. 오히려 중년분들의 경우에는 피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수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사 입장에서는 더 용이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라인을 낮추든 높이든 안검하수가 양쪽에 있건 한쪽에 있건 뭐 이런 분들 다 수술 전에 문제를 잘 파악해서 교정해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